오늘은 시장의 이 극심한 변동성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야기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증시에서 변동성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과중하게 편중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딸려있는 레버리지 ETF 등 상품 간에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이제 변동성과 관련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에 제가 느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초보인 분들이 알아듣기는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얘기는 제가 꼭 한 번은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웹도덕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증시의 변동성은 사실 워낙 지수가 많이 올랐기도 하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좀 편중된 부분이 상품간, 특히 ETF, 레버리지 상품간의 변동성 때문에 크게 야기되는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지난해부터 지금 정확히는 미국 증시를 본다면 작년 한 7월부터 그 경기 후퇴론이 나왔던 7월부터 그 다음에 올해 작년 초반부 넘어오는 딥시크가 나왔을 때, 터보 콘토가 나왔을 때, 그리고 이번에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야기되는 변동성을 보면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지금 시장의 모멘텀이 오로지 경기와 무관하게 AI 모멘텀 하나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가 흔들리면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근데 워낙 AI 모멘텀 쪽에 몰려 있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걸려 있는 상품에서 ETF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주식이나 선물, 옵션, 그러니까 주식은 현물을 얘기하는 거고 선물, 옵션은 파생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파생상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나뉘는데, 물론 이 내용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모르시겠으면 그냥 한번 그냥 들어보시면 됩니다. 주식은 선물이 있고, 선물은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그냥 아주 압축해서 본다면 지수와 관련되는 지수 선물이 있고, 개별 종목과 관련되는 주식 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은 선물은 미래에 대한 가격을 미리 앞선자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매기는 거라고 하면 실제로는 어쨌든 간에 실물이 있는 상품입니다. 옵션은 권리죠. 프리미엄입니다. 권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권리가 행사가 되면은 실체가 있는 거고요. 행사가 되지 않으면 빵으로 되는 거죠.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파생상품 하면 안 돼, 진짜 없어질 수 있어 하는 것은 바로 이 옵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사실 옵션 시장을 저도 최근에 옵션 거래를 안 한 지는 몇 년 돼서 오래됐지만 옵션 시장을 보고 있으면 과간입니다. 정말 과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가 일단은 우리 증시에서 지수가 9,000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워낙 비대해지면서 커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옵션 가격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을 형성했고, 미국도 AI 모멘텀으로 엔비디아부터 이게 소프트웨어 업체들, 그리고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업체까지 그 안에서 순환매가 되면서 그 중심에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콜포 레이티오, 상방 배팅과 하방 배팅이 지금 비대하게 굉장히 커져갔죠. 올 초에도 가장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옵션 시장이 굉장히 너무 핵심 주도들이 커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왜 문제가 되냐라고 하면, 지금의 시장을 보면 한마디로 옵션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프리미엄이 미쳤답니다. 미쳤다.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수준으로 얘기하기 어렵다. 보통 우리가 옵션은 만기가 다가오면은 가격이 만기에 수렴합니다. 그래서 만기에 권리 행사가 안 되는 상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히 됩니다. 영원히 됩니다. 그러면 옵션 만기 때 영원히 되는 상품이 부지기수죠. 그래서 옵션 만기 때 행사가 불가능한 상품들은 과거 같으면 만기가 다가오면은 점점 더 가격이 줄어들죠. 100만 원 하던 게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그러다가 만기 전날 되면 그 다음날 어차피 영원히 될 거니까 예전 같으면 1,000원, 만원 이 정도 순까지 줄어듭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면서 키우는 게 결국은 옵션 프리미엄을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만들어요. 어느 정도냐면 다음날 영원히 될 상품이에요. 거의 99% 영원히 될 상품이 그 전날 가격이 적어도 한 20-30만 원 합니다. 20-30만 원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빵운이 되는 상품이 그 전날 몇십만 원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좀 다르게, 어려운 개념인데 좀 다르게 생각하냐면, 지금 현재 영원인 상품이 다음날 20, 30만 원이 되는 상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으로. 그럼 다음날 영원이 될 건데, 현재 가격이 20, 30만 원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다음날 영원이 될 걸 아니까, 특히 외국인이나 기관은 여기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만기 전주가 다가오면 어떤 식으로든 변동성이 유발되면서 ROE 프리미엄을 굉장히 고평가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옵션 만기 때 일시에 다 죽여서 양쪽으로 다 수익을 취하는 전략이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보면 콜풀 레티오가 콜 위로 잘 가다가 옵션 만기를 일주일여 정도 앞으면 급격하게 풋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변동성이 미친 듯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옵션 만기 일주일 전에 나오는 그 변동성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터보 컨트도 그때 나왔습니다. 딥시크도 그때 나왔고요.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유도할 때 뭔가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 굉장히 시니컬한 모멘텀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메타의 데이터 센터 진출, 반도체가 남는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게 집중적으로 만기 전주에 나오면서 변동성을 크게 유발을 시켜서 옵션 가격 프리미엄을 굉장히 늘려놓고 만기 때는 빵! 그러면서 전부 기관이나 외국이나 헤지펀드는 여기에 이걸 수익으로 취하려는데 혈안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변동성이 예전 같으면 아래나 위에 이 정도 나왔으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얘기를 했죠.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뭔가 우리가 한 1년여 전부터 항상 옵션 만기가 다가오면 모든 상품이 이 옵션의 과도한 프리미엄을 먹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변동성은 그게 다르겠죠. 왜냐하면 위쪽으로 많이 끌어올리면 콜 가격이 이만큼 늘어나고 아래쪽으로 이만큼 끌어내리면 풋옵션 가격이 이만큼 늘어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프리미엄이 거의 죽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까지? 만기 전날까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고 이거를 수익으로 취하기 위해서 변동성이 더 크게 유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시점에 이번 주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난주 이번 주 변동성이 극에 달했는데 저는 이번 주 지나면 이 변동성이 그래도 꽤 많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가 지난주가 우리 옵션 만기였고 이번 주가 미국 옵션 만기인데 이번 옵션 만기가 지나면 저는 메모리 반도체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강한 추세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지금 최근 이번 주에 그 변동성을 극과 극의 변동성을 본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가격을 낮추는 행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싶어 하지 저점에서 매도하고 싶어 하는 세력은 없거든요. 저점에서 뭔가 가격을 낮춘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거죠. 낮추는 대신에 다른 쪽 상품, 옵션에서 수익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낮추면서 내려오고 저점에서는 파생상품 풋옵션에 대해서 혹은 콜 매도에 대해서 수익을 취하고 저점에서는 다시 그걸 환매하면서 매집을 하면서 저점에서 받아 올라가고 아마 제 생각에 이번 주가 하락에 극에 달하면 다음 주부터는 오히려 현물을 중심으로 주식을 중심으로 상방으로 올라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가 지금과 같은 변동성이 극대화되고 심리적으로 무너질 때 설명이 되겠냐라고 하면 굉장히 빈약한 이유일 수 있지만 사실 한 1년 전부터 이 논리가 거의 다 맞아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웹도도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마치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ETF가 모든 변동성에 책임인 것, 그 레버리지 ETF가 책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시장에 옮기는 주체들은 이 옵션상에서 과도하게 형성되는 프리미엄을 수익을 취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옵션 만기만 다가오면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변동성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지나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장이 추세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힘드시더라도 이 내용은 참고하셔서 이런 극심한 변동성은 미국 옵션 만기가 지나면 좀 나아질 수 있다는 관점을 보시고 변동성에서 나오는 추세가 아닌 부분에 대한 변동성은 일단 판단을 유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연 메모리 반도체 혹은 AI 모멘텀을 받는 쪽이 끝났냐라는 여부는 적어도 다음 주에 넘어가서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메모리 반도체 고점은 AI 모멘텀이 다 왔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왜 소프트웨어들이나 브로드컴이나 엔비디아가 같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웹도도 현상에 대해서 지금은
AI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 미국은 종목에 대한 옵션, 그러니까 우리는 지수 전체에 대한 옵션 변동성을 꼭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분은 어쨌든 추세에 대한 판단은 미국 옵션 만기가 지난 다음 주에 하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구간이지만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과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고점이 맞는지 여부를 꼭 확인을 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변동성이나 추세에 대한 부분을 잘 적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더보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저희와 삼성증권에서 함께하고 있는 자문의 랩 상품이 있습니다. 요걸 한번 참고를 해보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지안이었습니다.